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3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13번 문제를 가져왔고요. 13번 문제의 예상 정답률은 4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1%라는 게 정말 지금 이번 세계지리에서 40%대의 정답률이 4개가 나왔거든요. 4문제가. 13번, 15번, 19번, 20번 이렇게. 근데 이제 작년 세계지리 가장 어려웠던 9번 문제의 정답률 50%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정답률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지리 50컷이 1등이다? 1등급이다는 이제 가능성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3번이 문제가 이제 인구 관련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의 각각 나이지리아, 멕시코, 일본 중에 하나고요. 또 두드러지는 것은 다그래프를 먼저 볼 수 있죠. 다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년도에 사망률이 출생률을 상회하는 그런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즉 1번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돌아가시는 인구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망률을 좀 설명을 할 때 보통 개도국이 또는 저개발국이 사망률이 높다라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출생률 같은 경우에는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낮은 게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오직 이런 식으로 정확히 표를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2021학년에도 수능 15번 문제인가에 이제 이집트가 일본보다 사망률이 높았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선지에 낮다라고 나와서 원래 높다라고 나와서 원래 그게 맞는 정답인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의료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당연히 이집트보다는 좀 사망률이 낮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그나마 2021 수능에서 어려웠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1 수능의 2등급이 블랭크였지만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를 뽑자면 그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랑 비슷하게 애초에 이제 사망률이 나보다 지금 물론 가랑 좀 비슷한데 나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선진국이라고 무조건 사망률이 낮은 게 아니다. 오히려 사망률이 높은 편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가 일본이 되는 거고 가와 나를 또 비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제 1970년보다 2020년에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멕시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자연증가 이런 출생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금 자연증가율이 3% 이상을 상회하는 나이지리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았죠. 근데 여기 선지 분석에서 제 생각에는 좀 학생들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번부터 보시면 2020년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였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인구가 감소했다, 증가했다를 따지려면은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표를 써놨죠. 인구 증감은 자연적 증감 플러스 사회적 증감이다. 그래서 이제 이 표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 출생률, 사망률, 순이동률이잖아요. 이 세 개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연적 증감은 어떤 느낌이냐면 출생률에서 이제 사망률을 뺀 거죠. 그게 이제 자연적 증감인 거고 사회적 증감은 그냥 순이동률로 사회적 증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 그럼 이제 자연적 증감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양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다. 즉 그러니까 이제 특정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음수가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인구 증감이 일본의 인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찾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사망률이고요. 여기가 이제 출생률이고요. 여기가 이제 순이동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물론 계산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사망률이 더 높아요. 지금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야 되는데 사망률이 더 높으니까 자연증감률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증가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지만 0보다는 약간 큽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야 되는데 보시면 자연 증가율의 음수의 절대값이 사회적 증가율 양수의 절대값보다 크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좀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적 증가에서 예를 들면은 사망하신 분이 10명이고 태어나신 분이 5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증가율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근데 사회적 증가율은 들어오신 분이 2분이에요. 이 나라로 들어오신 분이 2분이에요. 그런데 얘네 둘을 마이너스 5와 2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생각한 이 나라에서는 1년에 3명이 없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즉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인 5와 2의 절대값인 2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잖아요. 즉 자연적 증가율의 그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가 감소한 게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2번 선지를 또 가보시죠. 1970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높다. 네, 이게 정답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풀면서 무조건 2번이라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또 나타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연 증가율은 당연히 나이지리아가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망률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률이 이제 선진국이 무조건 높다고 파악을 하면 무조건 낮다고 파악을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애초에 일본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노년 인구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연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출생률과 사망률이 적절하게 이제 적절하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비율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하셔야 답이 나오는 문제라서 철저하게 그래프를 보면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연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죠.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를 뺀 값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도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죠. 선만 생각을 해봐도 어디가 기나요? 멕시코가 깁니다. 즉 태어난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물론 나이지리아와 멕시코의 절대 인구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태어난 그 출생아 수가 많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퍼센트 비율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 비율이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사망률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망률이 나이지리아는 조금 더 많아요. 한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4.67 정도, 그리고 얘는 한 3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쪽은 2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7에서 2.4를 빼면은 한 2.3 정도, 그리고 4.3에서 1을 빼면 3.3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4.7, 2.4, 4.3, 1은 제가 임의로 부여한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어림에서 비교를 해봐도 누가 봐도 멕시코의 자연 증가율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높다는 선지는 틀린 겁니다. 멕시코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건 상식을 뒤집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즉 그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선지를 보시면 나는 2020년 인구가 70년 인구보다 많다. 이것도 또 헷갈리실 선지입니다. 당연히 이제 출생률이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긴 했죠. 그런데 아직도 자연 증가율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1970년 때는 한 100명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그냥 한 50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낳기는 많이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파란색으로 쓰지 말고 빨간색으로 쓸게요. 다시 1970년 때 100명을 낳았다면 2020년에는 50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망이 1년에 이제 10명을 했다면 여기도 한 10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태어난 아기의 수가 좀 줄기는 했어도 사망률이 비슷하고 애초에 여기 50에서 10을 뺀 40이 자연 증가율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인구가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사회적 증가율까지 봐야 되니까 사회적 증감도 병수예요. 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죠. 사회적 증감도 거의 0에 수렴해요. 그러니까 뭐 0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즉 인구가 40만큼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율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무조건 인구가 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구 증가율이 감소했는데 인구까지 감소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져야죠. 0보다 작아져야죠. 그러면 이게 출생률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출생률이 음수가 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표긴 합니다만, 만약에 인구 증가 표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표를 만들어 봤을 때 뭐 0, 여기 마이너스 1, 1, 2 이게 이제 뭐 인구 증가율 이런 표고 1970년, 2020년 했을 때 만약에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인구가 감소를 한 거죠. 그쵸? 그런데 이 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기는 했어도 아직도 2020년에는 1%의 인구 증가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그 인구 증가율이 감소했다 그래서 무조건 인구가 감소한 게 아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2020년 인구가 1970년 인구보다 당연히 많죠. 애초에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자연 증가율 다 플러스죠. 물론 여기 사회적 증가율이 음수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 자연 증가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순간도 인구가 감소한 순간이 없다는 겁니다. 즉 당연히 1970년 인구보다 2020년 인구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3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4번 가부터 다중 2020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가이다. 이거는 이제 원래부터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멕시코는 약 1.3억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약 1.2억의 인구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압도적으로 2억이라는 인구수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물론 이 세 나라 기준으로. 그래서 가장 많은 국가가 가인 게 맞습니다. 5번으로 2020년 중위 연령은 다, 나, 가 순으로 높은데 이제 직접 보시면 당연히 일본 가장 높죠. 다음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노년 인구 비용이 조금 증가를 했겠죠. 물론 일본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나이지리아보다는 그래도 노년 인구가 그나마 조금 높은 편이다. 즉 청장년층 인구도 많고 노년 인구도 나이지리아 비율보다는 좀 많은 편이다. 바다에 반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출생 그 퍼센트가 많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가나 다가 중위 연령의 순으로 5번 선지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정말 이제 그냥 딱 수험생들 니네 이거 헷갈려 봐라 이렇게 낸 문제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정말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만약에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수험생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한 2분 정도 만에 풀고 진짜 많아봤자 2분? 3분 안에 풀고 그냥 확실하게 2번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을 수험생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그 비율과 절대적인 양 그리고 그 증가율의 감소 그것에 대한 좀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계신 분, 그런 분들은 빠르게 넘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히 좀 헷갈리는 개념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이거 풀면서 수험생들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번 풀이는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14번 풀이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